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또 격분을 했는데 네. 민주당이 대법관 증언안을 박범계 의원이 아이고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냈는데 내용이 보니까 핵심 내용안이 보니까 대법원의 자격을 대법관의 자격을 정하는데 이거 지금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14명이거든요. 근데 30명, 30명으로 증언을 하는데 이 중에 10명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 채우겠답니다.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결국 본인들 이게 시민단체, 노조. 예, 이런데 출신 사람들을 뭐 말하자면 우리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넣겠다라는 건데 그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30명이라고 하니까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하겠다는 게 100명도 있잖아요. 네. 지금 14명인데 말하자면 극단적으로는 86명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민주당 정권에서 86명을 임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14명 그중에서 이제 10명 그 파기환송 결정을 낸 10명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라는 속셈이 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들이 저는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보다도 민주당이 이런 형태로 폭주하고 있는 모습,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들, 법을 아예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서 그 처벌하는 규정 자체를 삭제해버리겠다라거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헌법 84조 해석이 유리하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해석 자체를 형사소송법에 넣어버리겠다라고 한다거나 뭐 계속 법관에 대한 탄핵 이야기, 특검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민주당의 이러한 폭주가 이재명 대표는 당이 알아서 할 거다. 국민의 뜻에 맞게 당이 알아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깨끗한 법원 이런 표현을 요즘은 쓰고 있는데 민주당 폭주가 오히려 중도층 표심에는 더 악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강하게 합니다. 아니 댓글 중에 와칸다님이 나도 와칸다. 대법관 해야겠다. 오. 헌법 조무사 김재동도 하겠다. 어여쁜님 정청래가 대법관 되나요? 이게 정말 굉장히 끔찍한 정말 게 이거 현실화가 될 수 있을 수도 이게 있어요. 근대법을 지금 해체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근대법은 이제 사법부의 독립과 법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이렇게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근대법의 특징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 독립하는 나라들은 다 이거를 지키고 있는 건데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이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을 재판부에 넣어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들이 이제 당 간부들 이런 사람들을 재판부에 넣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간부들이 재판부에 들어가는 거죠. 중국이나 소련, 북한 이런 나라들에서 공산당, 노동당 간부들이 재판부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걸 하겠다는 그래요? 거거든요. 예. 어. 당 간부들이 들어가도록 당 하는 거예요. 간부들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법원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아주 예외적인 법원으로 군사법원이 군사법원. 예, 군사법원이 보면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장교들이 재판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요? 예. 그거 딱 하나 있어요. 그 군사법원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군대라는 그리고 전시라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 그나마도 군사법원도 1, 2심의 장교들이 들어가는 거지 3심인 대법원만큼은 무조건 그 법률가 자격이 있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3심인 대법원만큼은 판결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이.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일반인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문호를 개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인민재판 형식으로 우리나라 사법부를 변경시키겠다는 거고 우리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범주 안에 학문적인 어떤 틀과 범주 안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침에 제가 눈 뜨자마자 이 기사를 보고 너무 기절을 해서 바로 페북에 올리고 그래서 이번 대선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상수 대변인 제가 페북을 보고 네. 이 질문을 넣은 거예요. 예. 오늘 제가 그래서 네. 작가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작가님도 이걸 다루자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저도 꼭 다뤄주세요. 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예. 고마워요. 아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해. 아 그러니까 정말 저 너무 이게 심각하게 느껴져서 이게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우리가 이거 내부적으로 싸우는 거고 우리 맨날 싸우긴 해요. 정당이랑 싸우는 되지 뭐 어차피. 근데 이거는 막아야 되잖아. 아니 나라가 국채가 바뀐다고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가 돼. 아니 근데 우리나라의 최종 시민 대법원의 대법관을 최소한의 법률인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 자격증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변호사도 아닌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를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법안들이 처리되는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150석이 한참 넘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뭐 단독으로 발의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를 함으로써 공포가 되는 거죠. 결국 그런 형태로 본인 스스로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뭐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해서 법관을 늘린다거나 그리고 또 대법관들 특검하는 것도 법안으로서 처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입법부와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인 거잖아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짬짬이 해서 사법부를 말려 죽이겠다,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 당에서도 계속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너무 위험해요. 이게 폭주기관차가 멈추지를 않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러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국민들께서도 일반적인 중도층에 그러니까 아주 그 강성의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이상은 저는 이러한 형태로 법관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들이 국민들께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앞서 우리가 얘기한 120원 커피 그리고 이러한 그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지 않는 모습.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당도 폭주하고 후보 스스로도 사과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 정말 국민들께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 이외의 방법이 없다는 거. 그게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뭐 몇몇 민주당 인사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그 민주당 인사들은 그냥 저하고 친분이 좀 있어서 그냥 본인들이 그냥 저한테는 의식 없이 본인들이 그냥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를 한 건데 언뜻 말을 하면서 스쳐 지나갔던 말하는데 거의 조각 멤버들을 다 짰더라고요. 네, 조각 멤버들도 거의 다 짰고 대통령실 인사도 거의 다 짰더라고요. 다 짰고. 아니 뭐 김혜영 씨가 그 취임식 날 입을 한복 어디에서 맞췄는지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실에 그 어느 자리에 뭐 어떻게 가고 누구 어디 가고 그리고 공공기관 있잖아요. 공공기관에 있는 그 감사. 상임이사 아주 큰 규모의 공공기관도 아니에요. 자잘한 곳까지 어느 자리에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 그 자리에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를 다 파악이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언제 임기가 끝나는지 그리고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어떤 게 약점이 있는지까지 다 쭉 보고 현직도 다 밀어내려고 하는 다 쳐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든 그것을 접수하려고 이게 접수 준비가 딱 착착착 되어 있고 이제 뭐 다 돼 있다고 그래서 꼭 제가 그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는 거지. 제가 뭐 정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민주당의 핵심 인사도 아닌데 제가 어찌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더니 그때 걔 있잖아. 걔는 아마 거기에 무슨 자리가 비는데 거기 아마 갈 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쭉 하는데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방송하다 만난 민주당 패널 중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아이씨, 검찰 건드리는 거는 그래, 그것도 서민들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법원은 건드리지 마라, 진짜. 왜냐하면 법원 건드리면 나라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요 나오기 전에, 요 기사 나오기 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민주당 패널이 자기들은 이번에 하고 싶은 거 다 한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억울하면 다시 집권해서, 이미 집권했어,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억울하면 다시 집권해서 다시 고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돈이 없어서 그 저기 했는데 저 억울하면 출세 소리 들었을 때 그 심정이랑 비슷한 심정 있죠. 물론 저에게 이 얘기를 했던 그 분은 지나가는 말로 대화라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서 네. 그분이 알고 있는 거는 그게 사실이 다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본인은 그냥 어떤 사람에게 그냥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냥 자기들끼리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벌써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럼요. 그리고 오늘, 또 오늘 한국갤럽 조사도 그렇고 어제 MBS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막판 스퍼트 잘 하면은 잘할 수 있다.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바로 시작이에요. 바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사전 준비 없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만일에 대비해 가지고 준비는 일정 수준의 준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의 준비라고도 이해를 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당에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 이재명보다는 낫다. 그 생각을 하고 진짜 이번 주말 중으로 단일화와 관련돼서도 빨리 후보가 결단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라가 저는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닌 나라가 될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은 대한인민국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말 중에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나 지나간 얘기지만 그 얘기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어느 장소의 유세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네. 얘기를 또 했죠. 지난 정부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북한이 많이 참았다. 맞아요. 북한이 많이 참았는데 탱크로 밀어 올리려고 했는데 북한이 많이 참아가지고 전쟁이 안 났다는 그런 취지로 네.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예, 그런 취지로 들었죠. 그런 취지로 잘 참아줬다. 잘 참아줬다. 네, 잘 참아줬다고. 북한이 많이 참아줬다. 뭐 그런 식으로 취지로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도 저도 진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북 송금 사건이 빨리 좀 더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이화영 씨마저도 본인 어떻게 재판 중지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게 지금 깜빵이 간 사람이 할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시민단체 노조 대법관들이 예. 재판을 하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되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시민단체 노조라도 변호사 자격을 따면 돼요. 최소한의 법적 교양과 지식을 가지고 하면 돼요. 지금도 그렇게 판사 되신 분들 계세요. 그 판사 일 잘하고 계시고 왜 민주당은 그런 기본적인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이 무면허 행위를 이렇게 열어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하는 것도 실상 그동안의 관행처럼 뭐 맞아요. 과거에 박영선 의원도 있긴 네. 했습니다만 관행처럼 이제 법조계 출신들이 법사위원장 했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 되면서 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흐트러졌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이런 모습이 크게 놀랍지는 않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되는 5월 30일은 사전투표 날이네요. 드디어. 네, 그 전까지는 단일화가 결론이 나기를 네. 단일화가 결론이 나기를 기대를 해 보면서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29일,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8일이 마지막이에요. 28일이 마지막이니까. 네, 28일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주 이 시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군요. 19일 날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휴전선 인근에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하고 있는 점은 남쪽에서 탱크를 밀고 올라갈까봐 무서워서 장벽을 쌓은 것이라고. 뭐 무서우면 뭐 그렇게 오물풍선을 그렇게 보내고 참 뭐가 그렇게 근데 우리가 탱크로 남쪽에서 탱크로 왜 밀고 올라갑니까? 우리가 북침합니까? 근데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봐 무서워서 장벽을 쌓은 북한이 어우 무서워 이러면서 미사일 막 쏩니까? 작년 10월이에요. 금투세 반대 집회를 국회 앞에서 했거든요. 제가 저기 예, 소외 투자자들요. 기억나요. 네. 근데 우리 집회하고 있는데 우리 머리 위로 오물풍선이 그 시간에 날라왔어요. 그 시간에 국회. 우리 회사에 엄청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실에도 똥 냄새가 하나 얼마나 들어왔잖아요. 났는데 진짜 정말